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보통 한국인이라면 시베리아 호랑이나 아니면 거대한 북극곰 등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녀석들, 지상 최강의 포식자라 하기엔 어딘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분명 무척 강한 맹수지만 체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뿔소나 코끼리까지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구 역사를 통틀어 보면 코뿔소도 코끼리도 손쉽게 잡아먹을 만큼 강력한 육식동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지상 최강의 포식자로 불리는 중생대의 육식공룡이죠. 그런 육식공룡들 중에서도 정말 넘사벽으로 강력한 괴물들이 존재했는데요. 맞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나 스피노사우루스 같은 녀석들이죠. 오늘은 2025년 6월 기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육식공룡 12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공룡을 접하셨거나 처음 찍먹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게 최대한 쉬운 용어로 정리했으니 편하게 보시죠. 첫 번째로 볼 녀석이자 최강의 육식공룡 12위는 전박이로 유명한 아시아의 자존심 타르보사우루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아시아 버전이자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땅을 지배했던 모든 포식자 중 가장 크고 강한 동물이었죠. 덩치가 아프리카 코끼리만큼이나 컸는데 코끼리랑 다르게 무척 포악한 육식이었습니다. 조금 더 와닿는 비교를 하자면 시베리아 호랑이 20마리가 있어야 이 공룡과 같은 무게가 됩니다. 그만큼 큰 동물이었기 때문에 호랑이나 북극곰은 물론 하마, 코뿔소, 코끼리까지 녀석 앞에선 그저 먹이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재밌게도 이 공룡은 앞발이 정말 기괴할 정도로 짧았는데요. 대신 머리가 초등학생만큼이나 길었고 성인 남성을 한 입에 삼킬 만큼 거대했습니다. 이 거대한 머리는 현생 최강의 무느님을 자랑하는 바다악어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냈으며 동물의 뼈까지 그대로 부숴버릴 수 있었죠. 요약하자면 아시아 최대 최강의 육식공룡이자 아프리카 코끼리도 압살할 수 있는 괴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다음에 볼 녀석들에 비하면 그저 범부에 불과하죠. 자, 바로 다음 녀석을 봅시다. 두 번째로 볼 녀석이자 최강의 육식공룡 11위는 황소사냥꾼 타우로베나토르입니다. 자, 처음 듣는 이름이 나왔죠? 사실 얘는 아래 타임라인 누르고 스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이 공룡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래 얘는 2005년에 발견됐던 중형 사이즈의 육식공룡이었거든요. 책에도 안 나오고 논문에만 실렸으니 아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이 높은 순위에 랭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작년에 엄청나게 큰 새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버스만큼 길고 코끼리보다 무거운 덩치였죠. 잘 알려지지 않았고 지루할 수 있으니 얘는 이쯤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로 볼 녀석이자 최강의 육식공룡 10위는 쥐라기의 사자 알로사우루스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공룡이죠. 아마 오랜만에 공룡을 접하시거나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녀석입니다. 보통 알로사우루스라 하면 쥐라기의 왕, 쥐라기 최강의 육식공룡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넘어가고 그냥 다시 녀석이 쥐라기 황제 타이틀을 되찾았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앞에서 본 타르보사우루스와 달리 알로사우루스는 앞발이 굉장히 발달한 공룡이었습니다. 일단 발톱부터 사람의 머리보다 컸고 팔의 힘도 엄청났죠. 현생 동물과 비교하면 들소나 불곰도 한 대 치면 죽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빨 또한 상어처럼 매우 날카로워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는 데는 제격이었죠. 요약하자면 돌아온 쥐라기의 황제, 믿고 탑승하는 알로코이입니다. 크기도 크고 무기도 완벽한데 이 녀석이 고작 10이라니 다음에 나올 녀석들의 스펙이 상상이 되시나요? 네 번째로 볼 녀석이자 최강의 육식공룡 9위는 메락세스입니다. 네, 메락세스.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에 나오는 용의 이름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이름을 따온 공룡입니다. 그 용만큼 아니지만 메락세스는 무척 크고 강한 공룡이었습니다. 불곰이나 북극곰은 물론 하마, 코뿔소, 코끼리까지 말 그대로 압살할 수 있었죠. 여담으로 앞에서 본 타우로베나토르와 마찬가지로 원래 작은 공룡으로 알려졌으나 커다란 새화석이 나오며 순식간에 순위권으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요약하자면 정말 용처럼 크고 강했던 육식공룡이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볼 녀석이자 최강의 육식공룡 8위는 아크로칸토사우루스입니다. 이 공룡은 그래도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중앙홀에 전시된 공룡이 바로 이 녀석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길지만 멋진 이름 덕분에 그리고 잘 뽑힌 외형 덕에 공룡 팬들 사이에서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녀석입니다. 아크로칸토는 전형적인 육식 공룡의 외형을 하고 있는데요. 잘 보면 녀석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높게 솟은 척추의 돌기죠. 이 돌기는 목에서부터 꼬리까지 이어져 있으며 근육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덕분에 길이에 비해 몸이 무겁고 완력이 무척 강했습니다. 거기다 무게중심도 낮고 안정적이었죠. 전형적인 싸움꾼의 체형이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이번 버프로 훨씬 더 커져 이제는 티라노와 비슷한 체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좀 더 재밌고 쉽게 비유하자면 이 녀석한테 호랑이 불금 사자는 진짜 한입 컷입니다. 심지어 강의 폭군이라 불리는 하마는 물론 분노 조절장애 발전기 코끼리도 그대로 주님 곁으로 보낼 수 있었죠. 여섯 번째로 볼 녀석이자 최강의 육식 공룡 7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네, 티라노도 이기는 스피노가 왜 고작 7위에 있는지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선 스피노의 순위를 말하기 전에 이 공룡이 25년 전 쥐라기 공원 3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지상 최대 최강의 육식 공룡이었던 스피노는 현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무슨 진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실제 모습을 몰랐고 지금은 10년 전부터 화석이 계속 나와서 실제 모습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현재 스피노는 하마나 악어처럼 강에서 살며 짧은 다리로 느릿하게 걸으며 물고기를 잡아먹는 공룡으로 복원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화석이 나와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녀석이 예전의 모습으로 역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듯 육상생활과 지상에서의 육탄전에는 매우 불리할 것 같은 녀석이지만 엄청난 체급 덕에 꽤나 상위권에 랭크됐죠. 매우 큰 앞발과 상체를 높게 들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최강의 육식 공룡 6위는 폭군거인 티란노 티탄입니다. 네, 얘도 인지도가 거의 없습니다. 대충 이런 녀석도 있구나 하고 스킵하셔도 됩니다. 끝까지 보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름부터 티라노가 들어가고 거기에 타이탄까지 있으니 무척 셀 것 같죠? 맞습니다. 실제로 녀석은 말도 안 되게 강력한 공룡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아크로칸토와 거의 같은 크기였으며 체형도 매우 비슷했죠. 다만 아크로보다 이 녀석의 머리가 좀 더 컸습니다. 비슷한 체형인데 머리가 크다는 것은 무는 힘이 더 강력한 동물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아크로, 스피노랑 거의 같은 수준이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이 녀석은 이름에 티라노가 들어가지만 티라노사우루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룡입니다. 여덟 번째로 볼 녀석이자 최강의 육식 공룡 5위는 진짜 최강자 마푸사우루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소한 이름이라 그냥 스킵하고 싶으실 텐데요. 얘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라 끝까지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대신 짧게 다루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녀석을 진짜 최강자라 말씀드렸는데요. 5위인 녀석을 최강자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얘가 무리 생활을 하는 공룡이기 때문입니다. 개별로 놓고 봐도 5위에 들 만큼 엄청난 체급과 힘을 자랑하는 공룡이 무리 단위로 움직였던 것이죠. 호랑이 한 마리가 사자 무리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빠르게 끝냈으니 얼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홉 번째로 볼 녀석이자 최강의 육식 공룡 4위는 아프리카의 왕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입니다. 네, 그래도 나름 유명한 공룡이라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보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아가면 되니까요. 매우 길고 어려운 이름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으나 사실 녀석은 굉장히 중요한 공룡을 공부하려면 꼭 알아야 할 종입니다. 앞에서 본 타우로, 아크로, 메락세스, 티탄, 마푸가 모두 이 녀석의 친척이며 그 녀석들의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이기 때문입니다. 현생동물로 치면 고양이나 개처럼 과를 대표하는 중요한 공룡인 셈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은 상어 이빨 도마뱀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녀석은 살을 찢는 이빨과 큰 머리,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공룡입니다. 길이도 체중도 티라노만큼 나왔으며 무는 힘도 바다악어의 2배에 달할 만큼 강했죠. 재밌게도 카르카로는 앞에서 본 스피노와 공존했는데요. 덩치는 비슷했으나 사는 곳이 달라서 크게 싸우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둘이 제대로 붙었다면 육상에 적응한 이 녀석 쪽이 더 유리했을 겁니다.
아무튼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서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세계적으로는 육식 공룡 4천왕 중 하나로 꼽히는 사기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로 볼 녀석이자 최강의 육식 공룡 3위는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아니 티라노가 3위?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나 뉴비분들은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3위를 차지한 녀석은 티라노는 티라노인데 우리가 아는 티렉스와는 다른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은 티렉스보다 옛날에 살았던 맥레이엔시스라는 종입니다. 작년에 발견된 종이라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티렉스와 비교했을 때 모든 면이 거의 비슷하나 두개골이 좀 더 날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기도 유사했는데요. 몸 길이는 버스보다 길었고 몸무게도 호랑이 40마리와 맞먹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2% 부족한 티렉스 혹은 아까 봤던 카르카로와 티렉스를 합친 공룡이었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티라노는 티라노인지라 앞에서 본 다른 공룡들과 체급은 비슷했을지언정 무는 힘, 회전력, 속력, 뼈의 굵기 등 많은 면에서 우위였습니다. 11번째로 볼 녀석이자 최강의 육식 공룡 2위는 쥬라기월드 도미니언에서 짜치는 모습만 보여줬던 그 녀석, 바로 기가노토사우루스입니다. 영화에서 바보로 나온 것과 달리 실제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위험한 공룡이었습니다. 일단 녀석은 머리의 길이만 1.6m가 넘는 괴물로 모든 육식 공룡 가운데 두개골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무는 힘, 엄청난 속도로 닫히는 턱을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목뼈가 단단히 결합되어 물어뜯고 싸우는 육탄전에 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녀석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체급입니다. 거대한 남쪽의 도마뱀이라는 이름처럼 기가노토는 앞에서 본 모든 육식 공룡보다 컸습니다. 가장 완벽한 화석의 주인이자 아마도 종의 평균 크기였을 녀석은 생전에 몸 길이가 무려 12.7m에 달했고 체중도 8에서 9톤에 육박했습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 큰 녀석도 있는데요. 아래턱의 끝만 나와 정확한 사이즈를 구하기 어렵지만 최대 13.5m, 10.4톤에 달했다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최대치입니다. 보통은 평균치인 8톤 중반대를 많이 쓰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육식 공룡 중 가장 큰 것은 맞습니다. 12번째로 볼 녀석이자 최강의 육식 공룡 1위는 명실상부한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티렉스가 바로 이 녀석이죠. 티렉스는 앞서 본 많은 육식 공룡들과 달리 수십 마리가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때문에 가장 많이 연구된 공룡이며 표본이 많아 실제 평균 크기와 가장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는 종이죠. 비교적 작은 축에 속하는 개체도 8톤에 달했으며 큰 녀석들은 10톤을 넘어 그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머리 일부나 다리 일부만 발견된 녀석들 중에는 11에서 12톤 사이에 있던 것도 있다는데요. 다만 이는 앞에서 본 기가노토처럼 불확실한 최대치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값을 제외하더라도 이 녀석은 모든 육식 공룡 가운데 가장 무거웠습니다. 녀석의 무기는 체급뿐만이 아닙니다. 무는 힘도 역대 최강으로 6톤의 무게로 누르는 것과 같았으며 골반뼈와 다리도 가장 길고 튼튼했죠. 덕분에 다른 육식 공룡들보다 훨씬 빨리 몸을 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단단한 뼈대와 넓은 몸체 덕분에 완력과 맷집 또한 상상을 초월했죠. 심지어 서로 물고 박치기 하며 싸우느라 머리에 구멍이 뚫리고 뼈가 부러져도 살아남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티렉스라는 종이 비슷한 덩치의 위험한 초식 공룡과 힘싸움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다른 공룡들은 물고기를 먹거나 거대한 목기 공룡을 툭툭 치며 사냥했지만 이 녀석은 그와 반대였죠. 요약하자면 티렉스는 아직까지도 확고한 육식 공룡의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육식 공룡 12종을 살펴봤습니다. 체급부터 무는 힘, 그 외 신체 스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나름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순위를 매겼으나 본 순위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싸움을 붙인 것이 아닌지라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선 대충 옛날에 비해 순위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공룡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